개혁과 따뜻함이 없는 보수 통합은 도로 한국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현 정부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인사하면 진중권 씨, 그 다음에 김경률 씨, 권경애 변호사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 내부에서의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내부에서 보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중앙일간지 칼럼에서 선호정 부국장께서 나름의 비판적 시각에서 보수의 살 길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칼럼을 통해서 기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보수의 정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읽은 바 그리고 느낀 바 등을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정 부국장에 의하면 내보자 폭로의 파괴력과 함께 정권편에 섰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너희가 권력을 맡았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이 없음으로써 진중권 씨가 부각되고 김경률 씨 등이 부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은 보수 정당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무기력한 특히 제1야당의 경우에 과연 차기의 집권을 하려면 너희가 권력을 맡을 경우에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답을 넉넉히 충분히 세련되게 개혁적인 내용으로 따뜻한 내용을 담고 좀 답변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중에는 보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보수가 권력을 잡는다고 경제와 일반 국민 생활이 나아질 것이냐? 좌파의 폭정을 펼하다가 더 큰 우파의 폭정을 맞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냐 하는 질문. 셋째로는 북핵에 원칙론으로 정하다가 좌파가 굴욕적으로 얻어낸 한 조각 안전이라도 날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우파가 잡았을 때. 뭐 이런 질문들이 세상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가뜩이나 보수 야당들이 통합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합된 야당일지라도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보수든 진보든 그 능력이나 역량이나 비전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찐개찐 그저 약간의 어떤 그 이념적 측면에서
서로 다를 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한 진보도 있을 수 없고, 그다 진한 보수도 없고, 약간의 물타기 형태의 어떤 그 이념 속에서 단지 정권 탈출을 통해서 그 정치권이 후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량 있는 리더를 만났을 때는 한국 경제 발전이라든지 한국 문화 발전, 정치 발전, 외교 발전 이러다 보니까 해방 후 이후에 쭉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이념적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 측면에서 출중한 리더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니네가 집권했을 때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 제반 여러 가지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통합된 보수 야당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지는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에 저는 진중권 씨 SNS에 오르내린 그 기사들을 나름대로 스크랩해서 볼 정도가 됐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봅니다. 단지 어떤 시대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는 뼈대가 있다는 것이죠. 진보 정부로서 준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의, 공정, 평등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진정한 보수주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어떤 보수 정당을 걱정해서가 전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의 암울함을 토로하는 입장에서 미래에는 보다 개혁지향적이고 따뜻한 어떤 보수가 그 반대편의 어떤 그 정치 세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진정한 보수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보수 세력들이 거의 다 한통속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리적 통합을 통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그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그 보수주의를 정립을 통해 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진보적 가치보다 더 우월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어떤 그 보수의 출현이 현 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단지 현 정부의 어떤 그 자신들 관점에서 무능,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
그 다음에 이런 그 선거 개입 때문에 반사이익으로다 모든 그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정권을 탈취하는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으로의 어떤 그 보수 야당의 통합은 미래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변화된 시대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 등을 직시하고 한국이 어떤 고도 산업사에서 진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태연한 한국 보수 정당이 어떤 그 환골 탈퇴 차원에서 보수주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해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그에 동감해서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있는 어떤 보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둘째로, 개혁 차원에서 정당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개혁 국정의 어떤 로드맵을 상시화시키는 등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그 진보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저 물리적 합당에 의한 지역 안배, 자리 안배 등 구태를 과감히 탈피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통합 야당이 출연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양적 결집을 성사시켜서 총선의 승리를 잡는다는 단 한 가지 일념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 눈속임으로 관행적인 합당을 추진하는 경우 오래 못 가서 발병 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 한국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한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한국 보수의 병폐를 부단히 척결하지 않는 한, 게다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서구 합리주의에 입각한 개혁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들을 참고로 해서 한국적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서 너네가 집권하면 지금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느냐, 너네가 집권하면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 여타 경제 문제들이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진보 쪽에서의 질문이나 보수 내부의 질문이든 간에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수의 탄생이 지금 절실하다는 점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당 독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양당 다수당의 복수 정당이 존재를 헌법이 인정하는 안에 있어서는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진정한 보수가 돼야지 타성해졌고 권력 정탈이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실리만을 챙기는 식의 어떤 그 보수 정당의 출현은 안함만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